안녕하세요. 주부의 주부의 소리의 주부입니다. 소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부의 가사 분담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겠어요, 주부 네, 씨? 아무래도 그렇죠. 가사 분담이라는 게 많은 젊은 부부들의 이제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네. 그럼 이 주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실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포털 사이트에 보시면은 미즈넷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익명으로 이제 아이디만 놓고 자기의 고민을 올리면 거기에 이제 기혼자분들이 답글을 달아주시는 무슨 이제 인터넷용 안녕하세요 같은 게시판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더 오래됐을 거예요. 근데 저도 종종 거기를 보는데 남자 여자가 서로 너무 다르다는 거, 그리고 가사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그냥 바운더리가 너무 다르고 그런 부분이 정말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번져서 결국에는 서로를 정말 미워하게 되고 뭐 이혼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여자 남자가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이라는 게 꼭 5대5로 나 이만큼 했으니까 너 이만큼 해가 아니라 서로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미즈넷 참 유명하죠. 거기 오시면 진짜 별의별 사연이 다 올라와요. 저도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안타까운 점은 글로 남기다 보니까 이제 현명한 조언을 해주시는 인생의 선배분들도 계시지만 주로 부정적인 답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약간 대리만족이라고 할까요? 나는 남편의 이런 부분을 참고 살았는데 당신은 그러지 마세요라는 건지 아무튼 결론은 이혼이 답이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쵸. 모든 문제의 끝은 이혼해라. 남의 일이라서 좀 더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둘 중 한 사람이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인간은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잘못한 것만 따지자면 사실 뭐 저도 완벽하지 않고 잘못한 부분 너무 많은데 만약에 제 배우자가 저의 잘못된 부분만 막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고치지 않으면 나 너랑 못 살겠다 한다면 정말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미즈넷에 올라오는 글들이 한쪽의 얘기만 올라오기 때문에 그 풀 스토리를 알기에는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물론 이제 상대방의 양방의 말을 들어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 극단적으로 이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저희가 비난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아주 사소한 문제를 대해서 얘기를 사소하지 않나요? 가사 분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럼 저희가 미즈넷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미즈넷에 올라온 사연 중에서 혹시 가사 분담에 대한 내용도 있었나요? 그런 건 있었어요. 이제 부부가 둘 다 아직 신혼이고 결혼 전부터 가사를 반반씩 분담하기 협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평일엔 내가 가사 일을 하면 주말에는 당신이 해라 이런 식으로 네. 둘 다 맞벌이였기 때문에 가사 분담을 하기로 했는데 일의 특성상 남자분은 새벽같이 나갔다가 야근이 많아서 늦게 퇴근하는 업종이었고 네. 정확하게는 써있지 않았는데 뭐 아무래도 야근을 하거나 교대 근무를 하거나 뭐 이런 업종인가 봐요. 근데 여자분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짧고 늦게 출근해서 뭐 10시에 출근해서 6시 칼퇴근 이런 직종이었나 봐요. 근데 그분 말로는 급여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대요. 남자분 조금 더 버는 정도? 네. 근데 이제 가사 분담을 하는데 자기는 일이 끝나고 와서 뭐 설거지하고 저녁을 차려놓고 뭐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주말엔 남편이 온전히 그거를 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불만인 거죠. 네. 네, 주말 시간에 내가 평일에 가사를 다 하는데 너는 왜 주말에 다 안 하냐. 우리 둘 다 똑같이 직장 다니는데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사연도 있군요. 그 주부 씨가 생각하기에 가사 분담을 하는 데 있어서 남자들이 이것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니 근데 그 소리 씨는 결혼 전에 가사 일 하셨나요? 저는 자취 생활을 좀 했었어가지고 제가 뭐 식사를 준비한다든가 뭐 빨래하고 집 청소하고 이런 건 있었죠.
아니 근데 가사일이라는 범위 자체도 남자랑 여자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르신 게 남자는 가사일 하면은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기 돌리고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사일 그거는 일부분이고요. 장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단을 짜는 것 그리고 애들 간식 유치원 뭐 학교 준비물 도시락 그리고 사계절 우리나라는 또 하필 사계절이 있어요. 계절마다 가족의 모든 계절에 맞는 옷을 꺼내고 집어넣는 것 넣을 때 입던 거 그대로 넣는 거 아니잖아요. 빨아서 말려서 다려서 아니 네. 어떨 때는 진공으로 압축을 해서 이불도 넣어야 되고 신발도 다 그때 계절마다 꺼내야 되고 베란다 틀 화장실 청소 화장실 변기 세면대 이런 거는 저절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청소를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깔끔한 분들은 그 가스레인지 후드까지 닦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가사일이라고 하는 건데 남자분들은 그냥 청소 빨래 세탁기 돌리는 거 하시면은 가사일이 끝난 줄 아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거의 뭐 주부씨 속사포 랩 하신 줄 알았어요. 아 이거 말고도 가사일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살림해 보시는 분들은 다 동감하실 거예요. 네. 흔히 남자들이 생각하기에 집안일이라고 한다면 빨래, 식사, 집안 청소 뭐 이런 거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몇 번 한 거,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거를 몇 번 했을 때 자기는 되게 집안일을 많이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내가 느끼는 건 전혀 다른 거죠. 체감하는 거, 가사리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도 사실 결혼 전에 자취생활을 했지만 엄마가 같이 살 때 저도 손도 까딱 안 했어요. 저도 뭐 집안일을 하고 자라지 않았고 엄마가 시키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너네 결혼하면 어차피 평생 해야 되니까 하지 말아라 하셔가지고 뭐 설거지 정도만 하고 살았지 저도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남자분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렇죠. 결혼을 하게 되면 동일한 그 선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흔히들 남자분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밥을 좀 준비를 한다던가 이러면 부인이 해야 될 일을 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그 포인트에서 이제 한마디로 열이 받는 거죠. 아내분들은. 아내도 결혼 전에 곱게 자랐고 집에서 애지중지 귀하게 컸는데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집안일을 했냐. 근데 왜 내가 할 일을 너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냐.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을 나눠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빨래를 더 잘해요. 남편이 더 깔끔할 수도 있죠. 뭐 흰 빨래, 검은 빨래 나눠서 하시고 다림질도 잘하는 남자분들 많으세요. 그렇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요리를 잘해. 그러면 이렇게 요리를 남편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더 잘하는 걸 분담하고 나머지를 다른 분이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아예 부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조금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서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해야 될 일을 분담해서 하는 건데 부인이 해야 되는 일을 조금 돕는 걸로 생각하고서는 자기는 많이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남자분들이 그리고 많죠. 또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나마 그래도 집안일을 하는 거를 여자분 혼자서 좀 더 하거나 이제 뭐 전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도 그럭저럭 사라지는데 문제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와 살림이 병행이 되면서 여자 혼자는 체력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남자분들도 요즘 육아휴직 종종 하시고 하는데 집에서 집안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해도 끝이 안 나요. 그리고 집안일 단점이 하면 티가 안 나고 안 하면 되게 티가 나요. 너무 맞아요, 더럽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아무 보상이나 대가 없이 매일매일 반복을 한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일이고 차라리 직장을 다니면 어떤 성취감이라는 거 월급이라는 보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든지 내가 뭐 한 프로젝트가 이번에 잘 채택이 됐다든지 이런 또 다른 보상을 누릴 수 있는데 집안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집안일을 한다고 누가 이렇게 월급을 준다던가 이런 경우가 없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남편만 일을 한다든가 부인은 아이 육아 때문에 일을 쉬는 상태라든가 이러면 좀 다를 것 같고 또 맞벌이일 때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마다 처해진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 두 분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할 때도 나는 뭐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어. 내가 일주일에 설거지 3번 하니까 넌 3번 해. 뭐 이렇게 정한다면 너무 재미없겠죠. 부부라는 게 서로를 이해해주고 희생해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아내가 느끼는 어려움.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집에
둘 다 맞벌이 같은 경우에 집에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남편이 오늘 나보다 일찍 왔어. 그러면 아내는 이제 집에 들어오면서 그래도 애들을 뭐라도 챙겨서 먹이고 있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남편은 들어누워서 TV 보고 있고 애들은 과자 부스러기 뜯어 먹으면서 코 찔찔 흘리면서 막 장난감 널브러고 있다. 그럼 화가 나는 거죠. 그쵸. 나도 일하고 왔는데 애를 밥도 안 챙겨주고 뭐 했냐. 그러면 애들이 알아서 먹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러면서 싸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남자분들이 흔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일 끝나고 이제 집 현관문을 열면 모든 것을 이제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해야 될 일들을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집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중요한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런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전에 어떤 연예인분께서 TV에 나오셔서 자기가 아들이 셋인가 있는데 집에 이제 연예인이니까 외부 스케줄이 있고 뭐 밤에 늦게 오시는 날이 많겠죠.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새 아이와 지쳐서 소파에서 널브러져서 씻지도 못하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 근데 자기 너무 피곤하지만 30분인가 1시간을 들여서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치워놓는데요. 네. 근데 그게 자기는 자기가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화목해진다는 거죠. 네네. 그거를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투자요. 시간을 투자했을 때 네. 반대급부로 아내가 자기에게 해주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아침에 네. 아내가 피곤하게 일어났는데 싱크대에 산더미같이 설거지 쌓여있고 빨래가 그냥 있고 하나도 안 개져 있고 이러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제 짜증이 팍 나겠죠. 네네. 근데 남편이 밤늦게 들어왔는데 피곤하게 일하고 들어왔는데도 나를 생각해서 집안일을 해주고 잠이 들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감동하겠죠. 네, 그런 일을 근데 한번 그냥 쇼맨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습관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단하네요. 가정은 그래서 굉장히 아내를 배려해 그러니까 여자들이 감동하는 부분은 사실은 큰 게 아니거든요. 뭐 들어오면서 무슨 다이아몬드 반지 사고 그런 게 아니라 집에 와서 아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이렇게 밤늦게 들어왔는데 자고 있고 말이야. 집안은 치워놓지도 않고 이 꼴이 이게 뭐야? 그러면 그 부부는 행복할 수 없겠죠. 둘이 그쵸. 살 수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내가 아이들과 하루 종일 시달리느라 힘들었구나. 내가 설거지라도 해줘야지. 눈을 감으면서 막 좋은데도 설거지하고 잔대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방송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멋있었어요. 네. 그런 남편 대한민국 남편분들이 그분의 반만이라도 한다면 네. 정말 가정 불화는 정말 적겠어요. 줄어들겠죠. 네. 이 가사 분담은 저희 부모님 세대나 우리 세대나 약간 좀 문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과도기인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유교적인 사상 대부분 그렇게 생활하셨고 남자가 바깥일을 하고 여자는 집에서 계시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게 당연하던 시대였고 우리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게 자랐잖아요. 네. 대학교 나오고 하면서 뭐 다 남녀 평등에 대해서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는 평등을 원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고 자란 거는 그렇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지금은 요즘 맞벌이 하지 않고서는 생활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맞벌이를 하시니까 여자에게만 가사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은 남자와 여자분들이 다 동등하게 교육을 받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부모님을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배운 것은 적지만 우리가 좀 실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야지 이제 자녀들도 보고선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거가 있는데 부인은 열심히 집안일을 다 하고서는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죠. 근데 남편이 들어와서 이런 그 가사 일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집안이 더러워 이런 말을 한다든가 그런 게 핀잔 주는 말? 그런 남편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더러운 남편하고 살아가지고 네. 잘 모르겠네요.
아, 더러운 남편하고 사셔서. 예. 네, 아니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남자분이 굉장히 깔끔하고 청소도 더 잘하시고 막 그런 부부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부는 그냥 남편이 청소를 하세요. 그게 본인도 편하고 부인도 편하기 때문에. 근데 부인은 또 다른 부분을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꼭 뭐 청소는 누가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하고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잘하고 더 좋아 조금이라도 덜 싫어하는 거를 내가 하고 나머지를 상대방이 해주고 이렇게 분담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뭐 이제 평일에 너무 늦게 끝나시고 야근이 많아서 주말에밖에 쉴 수 없는 남편 같은 경우는 남자분이 주말에 도와주시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면 주중 내내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정말 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중에 저는 차라리 가사 도우미를 쓰는 게 어떨까. 요즘에는 단기로 뭐 4시간씩만 출장 도우미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뭐 자기가 하는 것만큼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집안 청소랑 빨래랑 이렇게 다 전반적으로 돌봐주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남편이 그거를 지불을 하고 네. 사용을 하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뭐 주말이면 그런 남편분만 일하기 싫은 게 아니라 부인분께서도 일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가사 도우미를 불러준다면 좀 이벤트적으로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남편이 몰래 부르시면 안 되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부인이 마음에 드는 아주머니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아, 네. 네, 아무나 그냥 데리고 오시면 안 되고요. 아, 네. 네, 간단하게 전화로라도 면접을 볼 수 있게 아내가 그거는 고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냥 제안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비용을 댈 테니 너 네. 주중에 도우미를 한 번 정도 쓰자. 당신이 너무 힘든 것 같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전 또 이렇게 구해오시면 안 되고요. 네. 남편분이 이벤트적으로 하면은 감동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싫어요. 모르는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살린 거 건드리는 거 싫어요.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비밀번호 막 가사 도우미 알려주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예. 뭐 또 이거에서 그럼 시어머니가 와서 우리 집을 한번 치워주면 어떡 이런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전혀 고맙지 않고요. 부인에게 말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시어머니 부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큰일 납니다. 네. 이 가사 분담은 배우자를 향한 본인의 그런 마음이 어떤가를 잘 나타내 주는 것 같고 또 일과 관련해서 서로 소통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가사 분담 때문에 크게 힘들었던 물론 힘들긴 한데 저는 제가 더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저는 좀 센스 없이 굴 때가 되게 얄미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밥을 하는데 애기 젖병을 닦아야 돼요. 젖병을 다 쓰면 닦아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면 설거지를 먼저 끝내고 젖병을 닦아야지 애기 우유를 먹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남편이 들어 누워서 책을 보고 있다든지 그런 긴박한 상황에 나는 다른 걸 막 하고 있어서 시간이 없는데 그런 경우에 되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니 가사 분담이라고 해서 꼭 뭐 저희가 가사 분담 이렇게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부부의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 여자로 나눠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두 인격체가 한 집에서 사는데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더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보완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내가 여자기 때문에 더 해야 되고 너는 남자기 때문에 왜 안 하는 거고 막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여자건 남자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족일 때 예를 들어서 언니랑 내가 같이 생활을 하는데 언니는 빨래를 깔끔하게 잘해요. 그러면 언니가 빨래를 내 것까지 하고 나는 요리를 잘해. 그럼 언니를 왜 요리해 줄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부부도 이제 두 분이 신혼이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면서 더 많이 대화를 하시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리미티드는 이거다. 난 최소한 이거는 너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면서 조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고 보니 가사 분담이라는 그 말 자체가 가사 일을 서로 분담해서 하자 이렇게 하는 거로 좀 느껴질 수 있는데 네. 가사 분담이라고 하는 것보다 가사 일을 같이 하는 그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남녀로 구분해서 꼭 이렇게 편을 나누는 게 아니라 부부가 더 이렇게 같이 어차피 우리가 100세 시대인데 결혼하시면 보통 뭐 50년 이상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만 죽어라 집안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서로 같이 돌보면서 배려하자는 얘기죠. 이런 거는 어떨까요? 남자가 좀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든가 그러니까 남편분이 하기 싫어하는 일
부인분께서 하기 싫어하는 일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부씨는 설거지는 괜찮은데 빨래 넣는 거가 싫다 이러면은 그게 덜 싫은 남편분께서 빨래 넣는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도와준다고 하시네요. 도와주는 게 죄송합니다. 아니고 그냥 하시는 거라고요. 네, 도와주는 게 아니죠.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 제 빨래만 빨았냐고요. 뜻은 이제 네 팬티도 부인이 빨았다고요. 부인이 하기 싫은 것을 네. 제가 하는 네. 그런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도와준다고 하는 저부터 좀 변화했겠네요. 네, 고치셔야 되겠네요. 네. 이게 저도 생각지 않게 그런 단어가 나오네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네.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쓰는 용어를 조심하겠습니다. 그 서양에서는 남자분들이 요리도 같이 하고 또 빨래나 아니면 빨래 개는 거나 넣는 거나 가사 일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게 아니죠. 가사 일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네, 아니 우리나라 요즘에는 안 그런 분들 많긴 한데, 근데 요즘 제가 되게 답답하게 느끼는 거는 결혼 전에는 엄마가 해주던 일을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아내가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빨래 널어서 수건 다 말려서 개서 화장실에다 넣어주고 옷도 착착해서 다 놔주면 항상 깨끗하고 뽀송뽀송한 거 꺼내서 쓰기만 했잖아요. 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똑같이 그러는 거죠. 네. 그냥 엄마에서 아내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네. 그게 화가 나는 거죠. 나도 결혼 전에는 안 했었는데 네. 왜 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왜냐면 애들이 있고 또 출퇴근을 하고 해야 되니까 수건이 없으면 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눈에 보이잖아요, 없는 게. 그러니까 빨아서 널어서 갤 수밖에 없는데 남자들은 그냥 불편하지 않은가 봐요.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게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자분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뭐 결혼을 하면 남편이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을 하나 더 키우는 거다. 아들은 가르칠 수라도 있죠. 그렇군요. 그 남자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지저분한 거 그런 거를 좀 묻어나게 그리고 생각하는 의외로 안 씻고 주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남자분들 중에 제 좀 주변에 씻는 걸 귀찮아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신혼부부인데 결혼 전에는 뭐 같이 산 건 아니니까 몰랐다가 연애를 오래 하셨는데도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외출하고 와서 직장 끝나고 발도 안 닦고 잔다는 거예요. 네. 뭐 샤워까진 바라지도 않아도 손발은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더러워서 같은 침대를 못 쓰겠다고 그걸 굉장히 괴로워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되게 문화 충격이었죠. 발도 안 닦고 잘 수 있구나. 그게 불편하지 않은 거죠. 네,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불편하시니까 그게 네. 뭐 외출했다 입고 온 옷을 입고 침대에 눕지도 못하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게 참 결혼 전에는 그거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알 수가 없죠. 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결혼 전에 당신 자기 전에 손발 닦고 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럼 닦는다고 하겠죠? 안 닦는다고 하겠어요? 그쵸. 거짓말을 하겠죠. 저희 남편은 맨날 여보 샤워 좀 해 이러면 했다고 우겨요. 그래?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전날 씻었는데 그날 씻었다고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부러 그러세요? 그러는 건지 모르는 건지. 남편분도 좀 씻는 걸 귀찮아하시나 보네. 네. 이 가사 분담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남자분들보다 여성분들께서 하실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보다 또 이제 결혼 횟수가 많으신 긴 분들은 더 할 말씀이 많을 것 같고,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남편은 되게 게으르고 더러운 사람이 됐네요. 아니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전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겁니다. 네. 네. 뭐 방송 들으시고 남편분이 이제 마음이 넓으시다면 그걸 이해해 주시겠죠. 안 들려주려고요. 네. 네.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사 분담은 부부간의 그 소통이 중요하고 또 부부를 위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어디서 본 내용인데요. 사람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3주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정말 하기 싫고 힘든 일이라도 3주 동안 그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운동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 있죠.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잔 마신다든지 이런 심플한데도 이제
일부러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집안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젖병이 보이면 무조건 닦는다. 네. 뭐 빨래가 다 말랐으면 무조건 갠다. 이런 거를 남편분들이 상대적으로 남자분들이 더 많이 안 하시는 편이니까 그걸 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서 3주만 해보시면 3주 뒤에 달라진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3주라고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그 애완견들도 뭐가 문제가 있으면 네. 훈련소에 그래요? 네, 3주나 뭐 이렇게 보내잖아요. 강아지 새끼랑 똑같네요. 그런 좀 저는 그런 가사일을 의미로 말한 거 전혀 아니에요. 하지 않는 그런 네. 남편분들 제 말을 를 오해하시면 위한 안 그런 됩니다. 네. 훈련소라든가 그런 곳이 있으면 네.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훈련소에서는 하고 집에 와서는 안 하겠죠. 집에서 연습을 하셔야죠. 자기가 생활하시는 공간에서. 네. 그거를 일일이 여자 부인분들께서 남편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옛날에 미진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어떤 부부가 남편이 이렇게 무심하시대요. 네. 근데 집안일도 잘 안 도와주고 자기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서 낮에 집에 시간이 많은데 남편은 이제 뭐 늦게 끝나고 그래서 오는데도 집안일을 뭐 그래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남편한테 뭐 여보 이것 좀 해줘요. 뭐 빨래 좀 널어줘요. 뭐 좀 해줘 얘기를 하면은 하고서 그날은 한대요. 네. 근데 한 달쯤 지나면 또 까먹고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난다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네. 이혼하고 싶다 이런 걸 올려놓으신 분이 있어요. 네. 근데 댓글에 한 번 말하면 한 달 하고 까먹으면 한 달에 한 번만 말하면 되겠네요. 아니 한 달에 한 번만 말하면 되면 좋은 남편인데 고쳐서 살지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고. 그러게요. 그런 글인데 빵 터졌거든요. 네. 막 생각을 바꿔보시고 우리 남편 한 번 말하면 2주밖에 안 간다. 그럼 네. 2주에 한 번만 말하면 되겠다. 이렇게 네. 마음을 먹으시고 네. 저희 남편은 3일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3일에 한 번씩 말해야 되는데 3주 동안 한 번 맨날 말하는 걸 저도 해봐야겠네요. 네. 네. 그럼 반대로 소리 씨는 이제 부인들에게 남편이 불만을 갖는 부분이 있을까요? 집안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집안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불만이 있지 않은데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은 이제 맞벌이인데 부인이 해주는 그러니까 부인이 식사를 준비를 해주면 너무 이렇게 반복된 반찬들 맨날 먹던 거 똑같은 거 주신다고요? 네네. 그럼 자기가 해 먹으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그 생각을 좀 고쳐야 되는데 네. 아니면 그냥 오늘 이거 해줘라고 말을 하시던지요. 네. 그러니까요. 네, 가사 분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정말 할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이야기가 생각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마치겠고요. 네, 오늘의 팁은 3주만 훈련 시켜보자. 지나가는 멍멍이도 3주면 달라진다. 네. 그리고 소통, 네. 또 배우자를 향한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 네. 전국의 모든 아내들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보다 집안일 도와주는 걸 기뻐할 거라고 저는 작게나마 외쳐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주부의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